확실히 리프팅을 하면은 사람이 잘생겨져요. 자꾸 내 턱이 2개고 얼굴이 자꾸 옆으로 벌어지고 내가 나이 들어서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막 커져 보이고 괜히 못생겨 보이고 다 리프팅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못생긴 거는 리프팅 때문이에요. 리프팅을 안 해서 못생긴 거예요. 아니야, 애교살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살쪘을 때는 내가 애교살이 있었는데 살 빠지고 나서 애교살이 다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써마지 맞았거든? 약간 근데 써마지 맞으니까 약간 하루가 다르게 약간 여기 이런 볼륨감 같은 게 약간 하루하루 좀 차오르는 느낌? 써마지는 약간 리프팅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 자체가 콜라겐이 늘어나는 시술이어서 여기에 막 눈 밑에 필러 넣으면 너무 약간 징그럽고 또 금방 없어지고 존나리게 아프고 해가지고 애교 필러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써마지 얼굴 전체 맞으면서 아이 써마지도 했거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탄력, 피부 얇은 거 좀 두꺼워지고 코는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느낌이고 눈은 약간 따가운 느낌이지. 눈은 따가워. 눈은 아파 확실히. 턱, 광대 이런 게 진짜 안 아프고 광대는 안 해봐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대도 별로 안 아팠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해본 것 중에 눈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 코. 홍조가 갑자기 심해지고 좁쌀이 엄청 올라오는 거는 솔직히 저거는 약간 레이저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거면은 날씨가 바뀌고 화장품이 바뀌어서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저렇게 갑자기 뭐가 저렇게 갑자기 홍조가 심해지고 좁쌀이 올라온 거는 레이저 맞으면 안 되고 화장품을 내가 봤을 땐 잘못 쓴 것 같고 화장품은 안 맞는 거 쓴 거야. 화장품을 일단 원래 쓰던 걸로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남은 좁쌀들은 뭐 스케일링하고 레이저 맞고 엑셀V가 혈관 레이저 중에 내가 봤을 땐 제일 괜찮긴 한 게 시너지 뭐 이런 것보다도 원조거든. 엑셀V가 엑셀V 혈관 레이저 맞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홍조 뭐 여드름 붉은 자국 얼굴이 막 여기만 빨갛고 막 여기는 하얗고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엑셀V 맞으면 되게 좋긴 하거든. 그게 그냥 혈관 같은 거를 약간 파괴해서 안 보이게 하는 레이저라서 나도 엑셀V 많이 맞았는데 되게 여드름 붉은 자국에도 좋고 홍조에도 좋고 엑셀V 여러 번 맞으면은 얼굴이 원래 색깔로 돌아와. 마취를 좀 오래 해야 돼. 엑셀V는 거의 프락셀급으로 아파. 깊게 들어가가지고 엑셀V 10회 보통 한 150에서 200? 혈관 레이저는 원래 비싼 편이어가지고 한 20만원씩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대까지 있지 않을까? 내가 최근에 한 15만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은 사람들이 피부과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가게 얘기나 너무 딥해. 피부결이 보드라워졌으면 하는 시술. 내가 최근에 받은 것 중에 원래는 이 피부과 가면은 피부결 보드라워지려면 스케일링 같은 거 받거든. 골드필, 모모필, 뭐 밀크필, 연예인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약간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 거 보고 뭐 아하, 바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 말고 약간 차세대 각질 제거제라고 라하 이런 게 나왔대. 그거 하면은 아하나 바하처럼 자극도 없이 각질 제거도 되는데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 라하필? 라하필이라고 알아봤었는데 별로 안 비싸. 한 1회 한 5만원 정도? 어머 그거 받았는데 한 일주일 내내 피부과에서 그런 스케일링 약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싹 갈아엎으면은 피부는 부들부들해지는 얼굴이 약간 수분기가 빠진 느낌? 막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 여드름이나 각질 제거가 확실히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라하필은 받아봤는데 로션을 막 듬뿍 바른 것처럼 되게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필링은 안 받고 무조건 라하필만 받을 것 같아. 근데 모공은 진짜로 레이저 하나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해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맞더라도 모공은 퍼펙트하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 모공에 받았던 레이저가 뭐 프락셀, 인트라셀, 스케일링 그리고 안에 블랙헤드 제거하는 뭐 아피니트. 아쿠아필은 받으면 안 돼. 돈 날리는 거야. 아피니트가 그냥 아쿠아필이랑 되게 비슷한데 되게 뭐랄까 더 세게 들어가는 거거든. 좁게 들어가고. 근데 진짜 아피니트는 내가 몇 년째 꾸준히 받고 있는 시술인데 받고 나면은 그냥 모공이 텅텅 비어 있어. 피지가 있을 때는 내가 모르는데 그 아피니트를 받고 나면은 뻥뻥 뚫린 게 다 보여. 모공이 웅딩이 빵빵빵. 메모장에다가 살짝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파트별로. 나도 이렇게 피부과 레이저 같은 거 잘 모를 때는 맨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고 제품 말고 오늘은 약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피부과 관련으로만. 내가 피부과를 처음 간 게 중학교 한 2학년? 그때는 부모님 따라갔죠. 부모님이 해줘가지고 간 거고 내 손으로 막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네이버 검색, 블로그 이런 걸로 찾아봐가지고 내가 알아보면서 다닌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거의 안 해본 시술이 다 없는 것 같아. 나는 일단 아픈 거를 제일 싫어하고 효과가 크더라도 리스크가 큰 거. 예를 들면 프락셀 같은 거. 프락셀은 맞으면 한 일주일 동안 얼굴이 새빨개져 있잖아. 어릴 적엔 받아봤는데 이제는 일이 바쁘니까 좀 그런 거 받는 게 좀 부담스럽고 기본적인 거 여드름. 근데 여드름 우리 시청자들 중에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여드름은 진짜 돈이 안 되는 거야. 여드름은 되게 솔직히 고민이라 하기도 그래. 여드름은 그냥 최고가 피부과 약. 근데 이거는 피부과 약은 이소티논, 로아큐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가임기 여성은 기형아가 나온다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케일링 어쩌고 저쩌고
어쩌구 필링 등등. 이제 여드름 다음이 붉은 자국, 혈관 레이저, V빔, XLV, 시너지, 혈관 모드. 근데 혈관 레이저는 다 존나리게 아프다. 비싸다. 지금 막 말하는 것들 중에 약 같은 거나 바르는 약도 있는데 이건 다 뺄게. 바르는 제품들은. 그 다음이 모공이겠죠? 여러 가지 시술을 다 때려 박아야 함. 프락셀, 인트라셀. 모공에 솔직히 프락셀, 인트라셀은 기본이야, 기본. 프락셀이나 인트라셀은 약간 겉에서 쏘는 레이저거든. 써마지나 울세라는 약간 안쪽에다 쏘는 레이저고. 근데 일단 프락셀이나 인트라셀은 모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프락셀이나 인트라셀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에 나온 시술이고 받고 나면 일주일 정도 붉어짐. 이게 조금 안 좋죠. 나는 그래서 이제는 프락셀이랑 인트라셀 참 싸고 가성비가 좋지만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얼굴이 붉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아파. 다운타임이 길죠. 그래서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모공에만 좋은 게 아니고 프락셀이랑 인트라셀은 흉터에도 좋은 것 같아. 흉터에도 써마지, 스킨 보톡스, 리쥬란 등 이런 것들도 써마지나 스킨 보톡스도 모공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써마지도 얼굴에 콜라겐을 넣어주는 시술이고 스킨 보톡스나 리쥬란도 어떻게 보면 이 얼굴에 콜라겐을 넣는 시술이거든. 콜라겐이 생기게 도와주는 시술이거든. 이게 모공이 생기는 게 안에 피지가 많이 차서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 벌어지고 나서 나이 들고 담배 피고 햇빛에 노화되고 이러면 여기 콜라겐이 다 죽거든요. 없어지거든. 그러면은 이 모공이 콜라겐이 있어야지 피부를 딱 이거 잡아주는데 나이 들고 뭐 햇빛 맞고 등등등의 이유로 콜라겐이 사라지면 이게 느슨해지는 거야. 그러면 모공이 점점 벌어지겠죠. 얼굴이 펑퍼짐해 보이고 달처럼 되고. 근데 둘 다 비싸고 아픔. 아피니트 업그레이드 버전. 효과는 모공 청소하는 거. 깐셈. 아피니트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제일 진짜 태어나서 많이 받은 시술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아피니트, 혈관 레이저. 아피니트는 그리고 뭔가 중독성이 있어. 약간 코팩하면은 중독성 있잖아. 그리고 안 비싸니까 받고 나면 엄청 개운하고. 피부 결에 좋은 거 일단 정리해볼게. 피부 결에 좋은 거 라라필, 아하, 바하, 업그레이드 버전. 근데 이런 안 비싼 시술들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 확실히 비싼 게 오래가고 안 비싼 게 금방 간다. 아피니트도 괜찮은 거. 아피니트도 괜찮고 프락셀, 인트라셀도 피부 결에는 도움이 돼. 왜냐면 이런 콜라겐을 만드는 시술이 피부 결이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져 보이는 게 수분이 없어서 푸석푸석해져 보이고 피부 결이 거칠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수분이랑 그런 쫀쫀함을 잡으려면은 이 얼굴에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콜라겐, 히아루론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모공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래, MTS. 나도 MTS도 많이 받아봤다. 근데 이 셋은 좀 구닥다리 같긴 함. 뭔가 안 받게 되는 게 내가 MTS 처음 받은 게 고등학생인가? 너무 이렇게 10년 전에 나온 시술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하면서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셋의 공통점은 다 싸다. 싸고 효과가 좋은데 아프다. 기미 주근깨도 많이 있으니까. 기미 주근깨는 약간 나이 들어서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유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선크림이 제일 중요하죠. 선크림. 근데 너무 이건 기본적이니까. 레이저 중으로 치면은 내가 알기로 기미 같은 경우는 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레이저로 싹 없애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 피부를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블랙헤드처럼 이렇게 생긴대요. 그 기미가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부분인데 사실 깊게 뿌리가 있는 거야. 기미 같은 거는. 그래서 토닝 같은 거는 무조건 피부과 가면은 20번 받으세요, 10번 받으세요 이렇게 무조건 횟수로 끊거든. 한 회만 받는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한 번 레이저 받으면은 아예 효과가 없고 이 기미가 있으면은 IPL 같은 걸로 깎고 해야지 좀 좋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최근에 나온 토닝 중에 피코토닝이 있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레이저고 요즘 약간 IPL 레이저 토닝 이런 건 잘 안 받더라. 근데 피코토닝은 내가 알기로는 기계값이 엄청 비싸고 문신 없애는 데도 쓰고 기미에도 쓰고 주근깨에도 쓰고 이 혈관 관련된 거는 다 쓰더라고. 되게 복합적인 색소 레이저인가 보더라고요. 비싼데 효과가 좋다. 골드 토닝도 내가 받아봤는데 골드 토닝은 이쪽에 넣을게. 혈관 레이저 쪽에. 골드 토닝은 유일하게 혈관 레이저 중에 안 아픈 혈관 레이저. 모든 혈관 레이저가 비싸고 아픈데 골드 토닝 혈관 레이저는 안 아프고 덜 비싸요. 대신에 골드 토닝은 효과가 XLV 같은 것보다 좀 덜하다. 내가 아픔을 정 못 참는데 나는 이 붉은 자국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골드 토닝. 이거는 혈관 레이저인데 왜 안 아픈지 원리는 모르겠어.
XLV2 나왔는데 2 맞는 게 좋겠죠. 확실히 레이저는 프락셀도 그렇고 막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 막 프락셀 1, 프락셀 2, 써마지도 마찬가지야. 써마지도 써마지 1, 써마지 2, 최근에 나온 써마지는 뭐 써마지 PX 이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레이저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 맞으면 좋은 게 더 비싼 대신에 효과는 더 세고 부작용은 덜한 게 최근 레이저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 버전으로 맞는 게 좋아요. 대망의 리프팅이죠. 이거 리프팅은 진짜로 이 위에 적은 게 나는 예선이라고 생각하고 리프팅이 본선이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일단 리프팅을 잡기 전에 이런 색소, 요철, 이렇게 여드름, 모공 이런 게 다 요철이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리프팅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30대 이상이다, 성형을 했다 이러면은 리프팅을 안 하면 안 돼. 못생겨져요. 그러면 확실히 리프팅을 하면은 사람이 잘생겨져요. 자꾸 내 턱이 2개고 얼굴이 자꾸 옆으로 벌어지고, 내가 나이 들어서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막 커져 보이고 괜히 못생겨 보이고, 다 리프팅 때문이에요. 전날이랑 내가 여드름도 없고 막 모공도 안 넓고 근데 내가 뭔가 오늘따라 못생겨 보인다, 다 리프팅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광대 밑에 나이 들어서 꺼져 보이는 것도 사실은 리프팅이죠. 여기 있어야 되는 살이 일로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처져 보이는 거고, 여기는 늘어져 보이고, 여기는 살이 없어서 이게 퀭해 보이고 해골바가지 같고, 여기는 불도 같고. 여러분들이 못생긴 거는 리프팅 때문이에요. 리프팅을 안 해서 못생긴 거예요. 리프팅을 했는데도 못생겼다, 리프팅을 덜 한 거예요. 가끔씩 연예인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쟤는 뭐 성형은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이뻐진 것 같은데 년 다 리프팅 한 거예요. 써마지, 울세라 이런 거 맞은 거예요. 1년 전이랑 얼굴이 똑같은데 뭔가 잘생겨 보이는데, 뭔가 이뻐 보이는데, 뭔가 한 거 같은데 뭔가 안 한 거 같고, 티도 안 나게 이뻐 보인다. 다 리프팅이에요. 리프팅은 티가 안 나, 과하지가 않아. 막 필러 막 그런 거를 얼굴에 계속 쑤시면 얼굴이 징그러워지고 부해지고 막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런데 리프팅 레이저나 그런 것들은 티 안 나게 이뻐져. 성게 소리도 안 들어요. 나는 어릴 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리프팅에 돈을 쓸 때, 아니 리프팅에 왜 돈 쓰지? 맞아, 1차를 다 해야 돼. 이런 여드름, 모공, 이런 색소, 피부 결 이런 걸 다 잡고 나면은. 그리고 사실 저 1차들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비싸요. 일단은 1차 숙제를 다 맞춘 다음에 2차 숙제로 넘어와야 된다. 여기가 본선이다. 리프팅 종류 일단은 요즘 유행하는 거 슈링크, 인모드, 요즘 참 2개가 유행이죠. 왜냐면은 별로 안 비싼데 효과가 좋거든. 이 2개는 뭐 울세라, 더블로, 또 뭐 있죠? 실리프팅, 써마지. 사실은 프락셀도 리프팅이긴 해요. 추원을 빼먹을 뻔했네요. 일단은 제일 많이 받는 게 이것들이죠. 일단은 묶을게 비슷한 것들,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 얘네들 다 같은 애예요. 얘네 3개는 같은 계열. 초음파. 이 초음파 레이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3개는 거의 다 비슷한 거야. 제일 심한 초음파 레이저라는 거는 얼굴을 딱 때리는 거야. 이렇게 빡 때려가지고 빡 올리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근육이랑 뭐 스마스 층이라는데 피부랑 뭐 뼈랑 그 사이에 근막이라는 층이 있대.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이 떨어지고 내가 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애들은 자꾸 이게 뼈랑 내 피부 가죽이랑 벌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자꾸. 그러면은 얼굴이 더 처져 보이고 더 그 안에 붓기도 많이 차고 하겠죠. 근데 이 초음파 레이저라는 거는 이 스마스 층에다가 레이저를 팍 쏴가지고 스마스 층에 좀 단단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 피부랑 뼈랑 더 잘 붙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 피부랑 뼈랑 잘 붙으니까 피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초음파는 특징이 효과가 빠르다. 그냥 맞으면은 이거는 바로 효과가 보여. 딱 치네, 세게 치는 거니까. 아픈 거는 울세라는 존나리게 아프고, 수면 마취 안 하고 받으면 기갈 있는 거. 나는 울세라를 수면 마취 안 하고 받았다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울세라를 수면 마취 안 하면은 다들 후회하더라고. 더블로랑 슈링크는 만 해도 돼. 아프긴 함. 울세라랑 슈링크랑은 비슷한 계열이지만 섞어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의사들 피셜로는. 근데 거의 효과는 똑같다. 나는 울세라도 받아보고 슈링크도 받아보고 더블로도 받아보고 이런 초음파 레이저를 많이 받아봤는데 솔직히 슈링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울세라랑 슈링크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 나는 가격은 차이가 한 4-5배 나는데 굳이 울세라 받을 필요가 있나? 턱선, 이중턱, 가죽이 올라가는 느낌. 이게 효과일 수도 있고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초음파 맞으면 초음파 레이저는 팍 쏘는 거니까 지방층 같은 게 약간은 영향이 와가지고 지방이 조금 빠지긴 한다더라고. 막 지방 파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나는 효과였어. 나는 슈링크나 울세라 받을 때마다 뭔가 얼굴이 좀 붓기도 빠져 보이고 볼살도 빠져 보이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나서 슈링크를 맞으니까 약간 이쪽이 약간 패여 보이죠. 약간 이쪽이 살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약간 광대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런 게 사실은 초음파 레이저를 많이 맞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병원 가서 항상 이 초음파 레이저 맞을 때마다 하는 말이, 이쪽을 세게 해주시고 이쪽에는 레이저를 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볼살이 없으니까. 그럼 알아서 여기서 의사들이 알아서 여기는 안 쏴요. 정말 볼살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도 쏘는데 얼굴 살 많은 사람들,
성형한 사람들 꼭 해야 되는데 얼굴살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웬만하면 안 좋아요. 아 그래, 올리지오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써마지랑 비슷한 고주파죠. 튠페이스. 고주파 레이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초음파 레이저는 이 뼈랑 살이랑 딱 이렇게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이라면은, 고주파는 이 살 자체를 쫀쫀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에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그런 피부가 좋아지는 성분들이 스스로 생기게끔. 둘 중 어떤 걸 받아야 될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받아야 돼요. 둘이 효과가 달라요.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들, 나이가 들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에 있는 콜라겐이 사라져요. 엘라스틴이 사라지고, 얘가 붙어있더라도 이 살들끼리 점점 퍼지고 피부가 내려앉고 모공이 넓어지고, 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좀 밤낮이 바뀐 분들, 담배 많이 피는 분들,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그런 노화가 심하겠죠. 근데 내가 최근에 써마지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 느낌이 좋았어. 수면 마취 안 한 걸 너무 후회했는데, 아픈데 뭔가 받으면은 붓기도 좀 빠져 보이고 피부가 좀 모이는 느낌. 이렇게 써마지가 거의 레이저들 중에는 끝판왕이라고 하죠. 단일 레이저로는 써마지보다 비싼 레이저가 없지. 써마지가 제일 비싸지. 써마지도 그렇고 울세라도 그렇고, 얘네들은 한 1년에 한 번씩 보통 주기를, 돈 많으면 6개월에 한 번씩도 맞고, 돈이 없으면 뭐 2년에 한 번씩도 맞는데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런 막 모든 레이저를 맞을 때 써마지든 울세라든 아니면 프락셀이든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어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게, 여러분들 나이는 계속 노화가 되는 거야. 써마지를 맞으면은 이게 잠깐 단축되는 거야. 조금 덜 노화가 되게. 이 레이저를 맞더라도 여러분들의 노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얼굴 속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빠져 가는데, 그 속도를 좀 땡기는 거지, 이게 노화를 멈추는 건 아니거든, 모르드 레이저가. 그래서 지속 시간이 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나이 들면서 못생겨짐을 늦춰주는 거지 그걸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돈을 써야 된다. 실리프팅은 많이 하는데, 내가 안 받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안면 거상을 하려고 얼굴을 쬐는데 실리프팅을 한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신 분들인데, 막 얼굴에 낚싯줄 같은 게 덕지덕지 껴있더라고. 막 그거를 피부에서 박리해야 하는 그런 시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징그럽고, 내가 위에 적은 실들은 녹는다고는 하는데 녹더라도 남는다고 하더라고. 다 녹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이런 긴 실 리프팅은 안 받아요. 그리고 받으면은 약간 부작용도 있고 부자연스러워. 여러분들 그 짤 알죠? 강남 언니 짤 알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짤 있죠? 턱뾰족한데 이렇게 돼 있는 짤 있죠? 이 짤이 저는 긴 실 때문에 있는 거거든. 여기 있는 실들이 과하게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리프팅은 확실하게 되지, 효과가 더 빠르고. 근데 부작용도 있고 부자연스럽다. 나는 부자연스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긴 실은 아예 안 받았고 추천하지도 않고. 괜찮은 실들도 있어요. 녹는 실들, 짧은 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짧은 실, 피부과에서는 긴 실, 짧은 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짧은 실들은 대부분 잘 녹는데요. 피부에 콜라겐 채우는 느낌, 부작용 거의 없음. 나는 이런 실들은 되게 많이 받아봤어. 이런 짧은 실들은 어떤 느낌이냐, 긴 실은 이거를 넣고 여기다가 쭉 당겨가지고 거는 느낌인데, 짧은 실들은 그냥 여기다가 정말 얇고 짧은 실들을 뚜루루루 넣는 건데, 그거는 다 녹아서 콜라겐으로 바뀌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필러 넣은 것처럼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이런 거는 약간 써마지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자주 받아도 괜찮지 않나. 내가 정말 한 피부과만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니까 10년 동안 다녔는데, 원장님이랑 정말 네요. 거기 대표 원장님이랑. 왜냐면 10년 동안을 계속 돈을 거기다 썼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피부과 원장님 피셜로는 긴 실들이 단가도 높고 피부과에서 많이 남으니까 추천을 많이 하지만, 사실 자기는 긴 실 안 받는데, 자기는 무조건 얇은 실, 써마지 이런 거 위주로 받고, 자기가 친한 다른 원장들도 물어보면은 연예인들은 그런 긴 실을 오히려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핫한 시술, 슈링크, 뭐 튠, 페이스, 인모드, 이 셋 질문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우리 방송하면서. 튠페이스는 모드가 여러 개 있어. 초음파 모드, 고주파 모드 다 가능. 튠페이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조 울세라, 보조 써마지 같은 느낌, 딱 이 느낌이에요. 내가 튠페이스도 받아봤는데, 튠페이스는 좀 비싼 편이야. 뭔가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달라. 받는 느낌이 달라. 근데 왜 핫한지 알겠어.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안 아파. 울세라도 아프고 써마지도 아프잖아요. 근데 튠페이스는 초음파 모드도 있고 고주파 모드도 있는데 안 아프고, 고주파 모드도 안 아파. 마취 없이도 받을만해. 심지어 크림 마취도 안 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핫한 이유는 아마 좀 통증을 못 참는 돈 많은 강남 사모님들이나 강남 언니들이, 술집 언니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을까. 인모드는 지방을 녹이는 시술, 약한 고주파. FX 모드, 푸어 모드가 있는데, 인모드가 핫한 거는 사실 지방을 이렇게 빼주는 레이저는 인모드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옛날에 슈링크를 맞으면 볼살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슈링크는 사실 볼살을 없애는 시술은 아니거든. 근데 이 모드는 그냥 지방을 없애는 시술이야. 지방 흡입이 아니고 레이저로 녹여서 없애는 시술은 여태까지 있었나? 비슷한 시술들이 있긴 했는데 나는 항상 얼굴 볼살이 많은 편이라서 얼굴 살이 없애는 레이저라면 무조건 다 받아봤는데, 사실 1모드만큼 정말로 딱 거울을 보고 정말 얼굴 살이 없어졌네 라는 레이저는 이 모드가 유일해요. 바디나 팔뚝 이런 데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모드는 조금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나는 진짜 이 모드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이 뜨거운 통증을 참는 거는 타고난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증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뜨거운 것도 그 일종이기 때문에 케바케나 사바사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지방 흡입으로 얼굴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여기 얼굴 살이 있으면은 차라리 인모드로 하지 지방 흡입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지방 흡입이 이 빨대 같은 걸로 여기를 계속 쑤시면서 빨아들이면서 녹이면서 빨아들이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상처가 나. 이 안에서 상처가 나. 상처가 나면은 그 주변 살들끼리 약간 못생기게 뭉치고 흉살 같은 게 생기는데, 나는 지방흡입 부작용을 느껴. 여기를 만지면은 뭔가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고 피부 결이 안 좋아져. 내가 지방흡입을 2번 받았는데 여기 턱 밑에 지방흡입 받기 전에 그 매끈매끈한 피부랑 여기랑 느낌이 달라.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부작용이 있다. 병원 의사나 유튜버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 고소하고 싶어 진짜로. 요즘 스킨 부스터라 그러죠. 리쥬란, 엑소좀, 울트라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써마지나 울세라는 그냥 레이저로 내 세포가 스스로 뭔가 깨어나게 하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직접 주사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직접 여기 영양제를 꽂는 느낌? 근데 이 중에는 리쥬라는 액 자체가 점성이 강해서 아플 수밖에 없음. 너무 아픔. 거의 아픔급이 써마지나 울세라 이 정도로 아프다고 하던데요. 나는 스킨 부스터는 아직도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이거는 내가 들은 걸로만 하는 거고, 핫한 게 이 3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 엑소좀은 여드름, 이것도 아프긴 함, 울트라콜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 다 무조건 수면 마취를 추천하고, 가루를 겔에 풀어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어쨌든 직접적으로 주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아플 수가 없어. 피부에 주사를 맞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니? 리쥬란이 요즘 되게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리쥬란은 액 자체가 되게 점성이 높대. 끈적끈적한 거여가지고 가끔씩 우리 엉덩이 주사도 아픈 게 있고 안 아픈 게 있잖아. 그게 점성이 높으면 아픈 거거든. 분자가 크면 아픈 거고. 그런 느낌으로 리쥬란은 안 아프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리쥬란 인젝터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맞으면 효과가 비슷하려나? 모르겠다. 그걸로 맞으면 좀 덜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수면 마취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것도 아플 텐데. 흉터도 사실은 이 주변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다시 차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프락셀, 인트라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스킨 부스터, 그 중에 리쥬란이 진짜 흉터에 좋대요. 나는 사실 얼굴에 흉터는 어릴 적에 다 치료를 해가지고 거의 없는 편인데, 나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두꺼운 흉터 같은 거에 리쥬란 같은 게 좋고, 리쥬란 같은 게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피부 자체 주변을 차오르게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리쥬란을 제일 많이 추천하더라 요즘에는 흉터 중에서는. 그러고 서브시전, 이게 뭐냐면, 서브시전은 나도 한번 받아봤는데 서브시전은 아팠던 것 같아. 내가 조금 어릴 적에 받은 거여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페인 흉터들 있죠. 이렇게 달구멍처럼 이렇게 페인 흉터들은 관리를 오래 해야 돼. 계속 주변에 살을 계속 주변에 좋은 걸 넣어주고 레이저를 맞아가지고 계속 차오르게. 서브시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충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받은 거라서, 흉터가 있으면은 흉살이 생기는 것처럼 잘못 뭉친대. 근데 그거를 잘라내주는 거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서브시전은 뭘 잘라내주는 레이저래.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줘가지고 내 피부가 정상화되게끔 도와주는 건데, 아프고 조금 가격도 있었던 것 같아. 이름이 뭔가 불쾌해. 서브시전. 뭔가 좀 산뜻하지가 않아. 아피니트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 뭔가 서비스전 들으면 기분이 나빠. 아팠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짜로 막 피부과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꼴값 떠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돈을 환산을 해보면은 나는 진짜로 한 2억은 넘게 썼어. 확실히 2억은 넘게 썼어. 내가 처음 중학생 때부터 레이저 맞은 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내 용돈으로 썼으니까, 나보다 피부과에 돈 많이 쓴 사람 흔치 않지 않나. 성형은 나보다 많이 한 사람 많은데 시술은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아픈 거 못하고 효과가 이렇게 다운타임 심한 거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레이저가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쭉 정리해볼게요. 여드름,
너무 쉽죠. 여드름은 정말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주 멍청한 거야. 돈도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붉은 자국은 금방 나아질 수 있어. 혈관 레이저 솔직히 20회 이상 맞으면은 얼굴에 있는 모든 붉은 자국이 다 사라지고 남을 거예요. 모공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죠. 평생. 돈을 아무리 써도 아직도 안 하는 모공 레이저를 맞고 있고 피지 관리도 받고 있고. 근데 모공은 솔직히 타고나는 게 좀 크다. 한 가지 레이저만 맞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복합적으로 맞아야지 효과가 있다. 피부결. 근데 피부결은 날씨 바뀌고 이러면 많이 달라지는 거고 화장품 뭐 쓰느냐에 따라가 참 다른 것 같아. 피부결은 나는 좀 화장품 안 맞는 거 쓰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화장품 내가 맞고 좋은 거 쓰면은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나는 피부결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바로 피부가 달려가는 편이거든. 그럴 때마다 받는 거는 너무 빡세지 않은 것들, 관리 위주, 조금 소프트한 레이저 위주. 아라필은 최근에 많이 받았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받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도 되고 각질도 없어지고 남자랑 모텔 가기 전에 내 피부가 마치 원래 이 상태인 것처럼. 근데 효과는 오래 안 간다. 한 2주 정도 간다. 아피니티도 남자 만나기 전에 받으면 좋은 시술이에요. 내 모공의 피지가 다 빠져. 근데 뭐 일주일 뒤면 다시 차겠지만 기미 주근깨는 솔직히 내가 많이 안 맞아봐가지고 리프팅 종류가 많고 돈도 제일 많이 들고. 아 맞다 그리고 라스트로 눈가. 나이 들어서 눈 위가 처진 건 아이 울세라. 이겁니다. 나는 최근에 아이 써마지를 받았는데 나는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눈밑이 많이 건조하고 약간 조금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이 써마지를 맞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어른들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이 써마지가 아니고 아이 울세라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 이 눈 위는 아이 울세라가 효과가 세고 왜냐면 팍 올려주는 거니까. 아이 써마지는 콜라겐을 채워주는 거니까. 엄마한테 선물해 주려면은 아이 울세라를 해줘야겠죠. 아이 써마지는 하나도 안 아파. 써마지인데 애기 써마지 느낌. 나는 필러는 한 번도 안 했어. 필러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아프고 징그럽고 제가 좋아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저는 아픈 거 싫어하고 부자연스러운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울세라랑 써마지 한꺼번에 받았다고.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은데 굳이 선택하라면은 나이 들어서 처지는 거는 아이 울세라. 둘 다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아껴야죠. 가성비를 찾아야죠. 저희는 항상. 정리가 됐네요. 당분간은 이제 피부과 시술 얘기는 방송에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막 중간중간에 가끔씩 사람들이 막 뭐 인모든 효과 어때요? 뭐 써마지랑 울세라랑 뭐가 달라요? 막 자주 물어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각 잡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조금 쉬고 우리 이제 다른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못생김이 끝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질문도 끝이 없네요. 내가 피부과 같은 거를 많이 돈을 안 써보고 잘 모를 때 어떤 거에는 뭐가 좋고 어떤 거에 뭐가 좋고 이 레이저는 뭐가 다르고 막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누가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한 사람은 없더라고. 나도 이렇게 뒤집어지게 정리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분간해 놓으면은 피부과를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이 조금 가는데 좋지 않을까. 거의 솔직히 여기 있는 것만 다 해도 더 할 게 딱히 없어. 이것만 알아도 거의 다 했다. 피부과에서 눈탱이 좀 맞지 말라고. 맞잖아. 내가 지금 얼굴살이 없고 리프팅은 해야 되는데 얼굴살이 없어. 근데 인모드를 추천받아가지고 인모드를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막 기분이 나쁘겠지. 업속이 먹은 거지. 더 볼은 꺼져 보이고 얼굴이 막 성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 당장 지방을 빼면서 이렇게 딱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슈링크나 인모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써마지 같은 게 리프팅이 좋다니까 써마지를 비싼 돈 주고 맞으면은 100% 후회하겠죠.